사실 이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거는 이 소득보장 강화하고 이제 연금 재정을 안정화해야 하는 이제 두 가지 과제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각각을 주장하는 그쪽에 이제 대립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개혁이 계속 이제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 어쨌든 간에 뭐 한 15년 정도 동안 계속 그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것을 요번에 그 합의를 통해서 법이 통과됐다는 사실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연금 개혁 이슈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그 문제를 소득 대체율, 보험료율 이 두 개만 가지고 이제 논의를 단순화해서 논의를 했기 때문에 이번 조치만으로 충분하지는 않고, 앞으로도 이제 향후 추가적인 그 논의와 개선을 위한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개혁을 통해서 사실은 소득 보장 강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그 소득 대체율이 높아진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소득 대체율 인상이라는 것은 그 효과가 수십 년에 걸쳐서 굉장히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번 법 개정으로 소득 대체율이 일부 높아졌다고 해서 그것을 국민들이 체감할 정도로 그런 그 제도 변화가 일어났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앞으로 이제 다양한 그 국민연금 이외에 다양한 제도들의 변화를 통해서 그 추가적인 그 논의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노후소득 보장 논의가 국민연금 제도에만 이렇게 매몰된 그런 측면이 있는데, 국민연금법이 통과되면서 사실은 다양한 연금 제도에 대한 논의가 좀 출발됐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국민연금만 이제 제도가 있다라는 가정과 또는 다양한 제도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는 접근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빈곤 노인들을 위한 기초연금 제도도 있고, 옛날부터 있었던 퇴직금 제도가 발전된 퇴직연금 제도도 현재 법정 제도로 있기 때문에, 각 제도들이 어떻게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예, 그러한 측면에서의 지금 논의가 최근 들어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을 통해서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대다수의 사람들이 보장받을 수 있다면, 사실 공적연금 중심으로 노후소득을 설계하는 게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인구 고령화나 우리나라의 상황을 볼 때 그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외국의 경험을 봐도 실제 공적연금만으로 충분한 노후소득을 얻으려면 그 보험료율이 뭐 한 20%, 25% 정도 돼야 되는데, 우리 실정에서 그렇게 하는 건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퇴직연금 제도가 옛날부터 있었던 제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노후소득 보장 수단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데, 퇴직연금이 제 역할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제도로서 특히 중산층 이상의 노후 소득 유지를 위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외국에서도 그러한 경향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일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굉장히 큰 제도거든요. 사실은 국민연금 1년 보험료 수입에 아주 육박하는 그런 정도의 큰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제도를 본인의 노후소득 보장 수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뭐 중간 정산이라든지 아니면 이직 후 본인의 퇴직연금 그 계좌를 해지한다든지 하면서 퇴직연금 자산을 소진해 버리는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제도로서 이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러 조치들이 필요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를 하는 기간 동안 그런 퇴직연금 자산을 소진하지 않고 그 자산을 축적해서 은퇴 연령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현실적으로 이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지난 한 10여 년 정도의 평균 수익률을 보면 국민연금 제도가 연 한 5점대 후반의 수익률인 반면, 퇴직연금 제도는 지금 평균 약 2점대 초반의 수익률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일반인 분들은 뭐 2%나 5%나 그게 큰 차이가 있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한 연구에 따르면 4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 사람이 30년 동안 퇴직연금에 가입했을 때 연수익률이 2%면 퇴직 자산이 1억 6천만 원인 반면에 수익률이 연 7%면 퇴직연금 자산이 4억 원 정도라고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런 그 저수익률 하에서는 퇴직연금 제도가 제 역할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 수익률을 높이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제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퇴직연금 제도 같은 경우에 이제 수수료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거, 그리고 연금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연금 형태로 급여를 수급하지 않고 일시금 형태로 급여를 받아서 노후 생활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 등 다양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여러 가지 차원의 이제 그 제도 개선 방안이 있는데, 가장 큰 출발점은 수익률을 높이고 그 퇴직연금 자산을 소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러한 그 문제에 대해서 별로 대응을 잘 못 해왔는데, 그 문제가 일반인들은 잘 체감하지 못하지만 그 퇴직연금 제도의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현재 퇴직연금 제도는 금융사들이 제공한 퇴직연금 관련된 상품을 고르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방식은 퇴직연금 사업자, 다시 말하면 금융기관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제도고, 본인들이 이 제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 사실 이 외국의 퇴직연금 제도는 대부분 노동계와 그리고 사용자가 합의한 그런 기금을 만들고, 그 기금을 통해서 노사가 어떻게 이 기금을 운영할 건지를 합의하는 그런 형태의 그 지배구조, 그러한 수탁법인을 통한 그러한 지배구조를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인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퇴직연금 관련 이러한 그 기금형 퇴직연금 지배구조를 도입하기 위한 활발한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들이 정착되게 되면 보다 그 전문성 있는 그런 기금 운영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현재처럼 그 가입자들이 전문성이 없는데, 금융투자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상황에서 퇴직연금 기금을 운영하는 그런 문제에서 벗어나서 보다 더 책임 있고 전문성 있는 그런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게 이제 잘 이루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민연금 기금만큼의 수익률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부 사람들은 아니 그런 방법이 있으면 왜 과거부터 하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 퇴직연금 제도는 이 금융업계의 이해관계가 언제나 이 제도 개선의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를 흔히 이제 업권에 포획된 제도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금융기관들, 보험사들 이런 기관들이 이게 이제 1년에 연 그 수수료 수입만 거의 2조 원 정도에 이르거든요. 이러한 안정적인 수입원을 그대로 이제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지배구조 개선이나 이런 논의도 사실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론 없이 그러한 지배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금융권 이해관계자들이 이 논의를 주도하면서 그러한 개선 논의가 번번이 좌절됐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한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이해관계를 잘 조정해 나가는, 그러면서도 이 제도는 어차피 금융 시장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논의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